뉴스 톱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. 김현우 특보 보시기에는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감독 부임한 다음에 0대5에서 0대5, 0대빵 뭐 이런 뭐 5대빵 이런 그 별명까지 있었는데 결국 4강 신화를 했으니까 뭐 정치 경험보다는 참신한으로 승부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.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?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 결과 뭐 유력한 대선 후보 압도적인 1위 보수 지지층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정치의 경험이 없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근데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봅니다. 이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?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한 이후에 국정기조를 변화하라는, 그리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꾸라는 것이 민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뭐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 국정 지지도에 대한 부정평가 62%고 중도에서는 72%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내년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국정 기조를 뭐 바꾼다든지 이런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국정 기조로 그럼 국정 운영을 잘해서 그런 정권 심판론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쓴다라고 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단점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고 또 복심이고 뭐 일각에서는 아바타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을 시켜서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또 내세워가지고 또 우회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제2의 김기현 사태들이 또 재발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훈 장관을 그냥 당의 간판을 세워서 승부수를 거는 것도 방법이다 보는데, 다만 이제 한 가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혹독한 이제 평가의 시간을 거쳐야 될 겁니다. 좀 전에 우리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또는 쌍특검에 대한 본인의 입장,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, 그랬을 때 그것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서로 입장차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. 조 전 장관이 이 전 대표랑,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랑 업무도 같이 했다. 같은 내각에 문재인 정부에 있었으니까. 근데 이낙연 신당에 갈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. 이 전 대표의 시대적 과제, 시대적 방향은 나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힘을 뭉쳐서 나아가야 될 때다. 이재명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힘을 못 받는 이유는 그 자체적으로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한다는 그 논리는 그 반명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현재요.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본인의 당에서의 그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정세균, 김부겸 총리와의 연대도 전혀 현실성이 없거든요.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맡고 계시고요. 그동안 정치했던 그 결이 이낙연 전 대표랑은 공통점이 잘 없는 분이세요.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조국 전 장관도 저렇게 하는 이유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특별당비 500만 원 납부하셨잖아요. 그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, 지금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뭐 송영길 탈당했지만 전 대표라든지 또는 뭐 원칙과 상식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비판의 지점에 있어서도 공통된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태행에 맞서서 민주당이 뭉쳐서 싸워야 된다는 거에서는 일치감이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것이 아니라 당내에 오히려 화살을 윤석열 정부에 돌려야 될 것을 당내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도덕성과 민주성이라는 그런 좀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지금 그런 주장들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명분이라든지 또는 그런 명분이 없다 보니까 세력도 붙지 않고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
당장 지금 당을 만들 분위기거든요.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. 5천만 원을 마련해서 전달했다는 김 씨, 사업가 김 씨가 진술을 했잖아요. 법원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 강내구 감사, 구속되어 있는 강내구 감사에 부탁하고 이제 이재명 송영길 전 대표랑 20년 그 친구 지간이어서 자기가 도와주기로 했다라는 것이고 박용수 보좌관을 통해서 이제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박용수 보좌관이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랑의 내용을 아는 것까지 확인된 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물증 같은 걸 입증을 검찰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권이 대단히 크게 남용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단히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각종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? 그것도 뭐 그 손준성 검사도 78회에 걸쳐서 묵비권 행사하고 검찰들은 한동훈 장관도 비번도 안 풀고 하면서 왜 내가 행사하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해야 되는 이걸 비판하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방어권 행사도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정치 행위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신당 창당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포석을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 10월 달에 이정근 씨 있지 않습니까? 이정근 씨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별건으로 확인돼 갖고 수사가 진행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련된 이정근 씨라든지 뭐 강래구 씨라든지 윤관석 의원들이 다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뭐 증거인멸을 할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확정적으로 이게 뭐 구속 사유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그런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.